안녕하세요. 재테크는 요소화처럼 데나리온의 김우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데나리온 김강주입니다. 오. 와. 고객이 예. 5.95짜리 그 저축보험이 작년에 예. 나왔었대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이제 물어봐서 저도 예. 조사해보고 5년짜리였죠? 네, 이거는 저축성 보험 괜찮다. 5몇 왜냐면 퍼센트가 그죠? 5.95 확정금리니까. 맞습니다. 5년. 네, 5년 뒤에 5년이니까. 찾는 거잖아요. 네, 그죠? 5년 뒤에 찾는 거죠. 그 정도면 나쁘지 않다고 해서. 마치 은행의 정기 예금 아, 비슷하다. 그럼요. 그런데 이게 보험입니다. 그죠? 네. 그 차이밖에 근데 뭐 없다. 다른 건 없고 실제로 사업비 다 떼고도 5.95가 확정이 나오니까 그래서 1,000만 원 가입하신 분도 있고 5천만 원 가입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예. 근데 1,000만 원 가입하신 분은 전화가 온 거예요. 음. 전화가 와서 한 달이 안 됐는가 봐요. 예. 이거를 해약하고 7%짜리를 권유받았대요. 7%짜리 저축성 보험이 있었나요? 그러게요. 그래서 제가 이게 뭘까? 그래서 이제 대표님에게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예. 7%짜리는 아마 저축성 보험 5년 만기 저축성 보험이 아니라 네. 요즘 7% 달리로 확정 보증한다는 네네. 연금보험이 있어요. 맞아요. 연금보험이었어요. 연금보험이죠.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 것이 저축성 보험은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저축성 보험은 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5년을 확정해서 정기예금처럼 네. 5년 뒤에 다 찾아 쓸 수 있는 이런 저축성 보험이 있고 네네네. 저축을 하는 보험이죠. 또 다른 저축성 보험은 연금보험이 있습니다. 연금보험. 연금보험도 저축성 보험에 그렇죠.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계속 저축을 해서 다만 일시에 찾는 돈이 아니라 어떤 나이가 되면 그때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연금으로 받는 네. 이 연금보험인데 이것도 저축성 보험 카테고리에 들어가죠. 그렇죠. 그런데 완전 다른 겁니다. 네. 앞에서 5%대의 5년 만기 확정금리 저축성 보험은 정기예금처럼 찾아 쓸 수가 있는 거고 5년이 지났을 때 그죠? 네. 그런데 연금보험은 7% 요즘 달리 확정을 해서 연금보험 많이 홍보를 하는데 이 연금보험은 왕창 찾아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찾아 쓰면 7%가 보증되지 않고 반드시 연금으로만 찾아 써야 되는 거죠. 연금 개시부터 연금으로 받을 때 그 7% 준다는 거죠? 그렇죠. 연금으로 받기까지 내 원금을 달리 7%로 불려준다는 거고 네. 또 연금을 받기 시작할 때부터는 안 불려줍니다. 그러면 내가 만약 1억을 모았다. 그러면 죽을 때까지 연금을 받을 동안 돈이 묶여 있잖아요. 그때 7% 나온 건 아닌 거예요? 그때 7%가 아니죠. 많이 오해하시는 분들이 네네네. 있는데 네. 내가 원금을 7%로 달리로 복리가 아닙니다. 불려서 나중에 그 불린 돈이 네. 1억 원이라고 치면 네네네. 그 1억 원은 죽을 때까지 1억 원이에요. 네. 불어나지 않고 거기서 지급률이라고 하는데 네. 지급률이 만약에 5%다 하면 네. 매년 네. 그럼 1억에 500만 원이겠죠. 매년 네네네. 5% 500만 원을 매달로 나누어서 10년 뒤에도 500만 원을 같은 돈을 나누어서 주는 거죠. 20년 뒤에도 500만 원을 나누어서 이제 그렇게 주는 건데 저한테도 그런 문의가 있었어요. 네. 7% 달리 7% 확정으로 해서 평생 지급한다는 연금보험 가입해도 괜찮을까 이런 문의가 있었는데 저희가 한번 지난번에 5% 달리로 확정된다는 연금보험에 대한 맞다. 말씀을 잠시 네네네네. 들었던 것 같아요. 네네네. 컨셉은 비슷해요. 거의 동일한데 다만 요즘 고금리 때문에 5%가 7%로 바뀌었다. 네. 이 차이밖에 없는데 참 당황스러워요. 왜요? 왜 당황스러우냐면 지금 이 7% 달리로 보증하는 상품에 대해서 연금보험에 대해서 많은 블로그나 이 상품을 판매하는 분들이 많은 블로그 이런 자료들이 많은데 자료 화면 지금 제가 하나 띄어 올려 볼게요. 네. 올려놓은 자료 화면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30세 때에 네. 30세 때 매달 30만 원을 넣어요. 30세 때. 네. 그 다음에 20년을 넣어요. 20년. 20년을 넣고 그러면 50세까지 내죠. 그렇죠. 20년 납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20년 네. 납. 그 다음에 15년을 기다려요. 거치. 15년을 거치하는 기다리면 게 65세가 됩니다. 네. 65세 때 얼마를 받을 수 있냐라고 예시가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블로그에 나와 있는 예, 거죠. 블로그에 예시가. 나와 있는 네. 예시표예요. 65세부터 20년간 매달 82만 원 수령한다. 매달. 그때까지
이 고객이 납입했던 원금 총액은 7,200만 원인데 네. 연금 수령액은 1억 9,680만 원이 된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세배인데요, 보면 세배. 그죠? 30만 원을 내었는데 65세부터 82만 원이니까 거의 3배 가까이 되죠. 네. 엄청난데요? 그렇습니다. 납입 원금이나 연금 수령액도 3배 가까이 네, 되죠. 네, 납입 네. 원금 대비. 단순하게 3배다 이러면 엄청나잖아요. 안 할 그죠? 이유가 없는데요. 그런데 7,200 이게 넣고 2억 가까이 주니까.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이 3배라는 것이 5년 뒤에 3배를 준다는 것도 아니고 10년 뒤에 3배를 준다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서두에 이야기했던 5년 만기 저축성 보험처럼 네. 다 찾아 쓸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네. 또 밑에 사례를 보면 마찬가지예요. 밑에 사례는 네. 이번에는 40세 때 가입했다고 해요. 네. 자, 이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똑같이요? 7% 달리 확정 연금 보험을 홍보하는 블로그에서 가져온 거예요. 그대로. 40세 때 30만 원을 내어서 20년을 내어요. 네. 65세 때 받으니까 이분은 40세 때 20년 60세잖아요. 5년을 더 거치해서 네. 25년 뒤에. 65세가 되는 25년 뒤에 61만 원을 받는데요. 매달. 61만 원을 받는데 그때까지 내었던 보험료 납입 원금이 7,200만 원. 네. 매달 61만 원씩 20년을 받으면 총 연금 수령액이 1억 4,640만 원. 두 배 가까이 되는 거군요. 납입 원금 대비 받는 연금도 2배. 네. 그죠? 그다음에 30만 원씩 내었는데 월 받는 돈이 61만 원이니까 그것도 2배. 이러면서 이것을 굉장히 강조해 놓았는데 마찬가지 이 2배라는 것이 5년, 10년 뒤에 2배를 원금으로 찾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정기예금처럼. 아까 5년짜리 확정 그렇죠. 저축성 보험처럼 이게 네네.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안타까운 게 이런 거예요. 아니 왜 3배, 2배는 좋은데 그것을 이렇게 강조하면서 그것이 이 돈을 언제부터? 아까 30세 때 가입한 분은 무려 35년 뒤에 35년 뒤에 3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네. 그럼 35년 동안 돈 가치라는 게 어떻습니까? 아유, 엄청 계속 떨어지죠. 떨어지잖아요. 네. 마찬가지 두 번째 분도 이 2배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언제부터 이게 25년 뒤에. 왜 25년 뒤, 35년 뒤에 돈 가치가 어떻게 달라지는 것은 설명하지 않는지. 그죠? 물론 보험회사도 장사니까 손해보면 안 남아야죠. 되잖아요. 남아야 되는데 이것이 가입자도 이익이 되면서 함께 남아야 되는데 그러면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아까 우리가 사례를 들어봤지만 현금 가치가 보존돼야 돼요. 국민연금 이쪽으로. 맞습니다. 네. 국민연금은 매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만큼 네. 연금 지급액을 올려주잖아요. 10년, 20년 되면 처음에 받던 그 금액이 아닌 거니까. 맞습니다. 계속 올려주잖아요. 왜? 네. 현금 가치 때문에. 그래서 초장기 상품이거든, 연금보험은. 네, 네. 초장기 상품인 연금보험은 현금 가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연금을 납입하는 기간도 중요하지만 아까 우리가 30세, 40세 분은 25년, 35년을 기다리지만 그 기다려서 연금을 받는 때로부터 수십 년이에요, 또. 만약에 10년 동안 받고 있으면 10년 뒤에는 45년 뒤가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또 10년이 지나면 55년 뒤가 뒤. 되고. 그- 근데 돈 가치가 변함이 없다면 그 지급받는 돈이 액수가 똑같다면 그래서 현금 가치를 보존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연금 지급이 되는 기간 동안 적립금도 같이 늘어나야 돼요. 당연하죠. 그렇죠. 네. 예컨대 우리가 연금을 지급할 때 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내가 불입한 돈을 다음 달에 다 주지 않잖아요. 네. 나머지 돈이 크단 말이에요. 더 많이 그렇죠. 돌려주지 않는 돈이. 그럼 돌려주지 않는 돈을 계속 불려야 네. 내가 갚는 돈, 지급하는 돈도 현금 가치 아까 국민연금처럼 그렇게 높여서 현금 가치를 조금씩 보존하면서 지급할 수 있으려면 연금 기간 동안 적립액도 함께 늘어나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7% 달리 확정은 첫째 달리인 것도 문제지만 왜냐하면 달리는 장기로 갈수록 원래 손해보죠. 복리로 따져야 되잖아요. 네네네. 당연히 내 돈을 못 가져오니까 이자도 같이 합쳐야 불어나는 되죠. 이게 복리 개념인데 이게 달리로 적용한다는 것 자체도 모순 이거니와 네.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 현금 가치 보존, 연금 기간 동안 적립액이 늘어나야 된다. 이것이 작용되지 않는 거죠. 즉 연금이 지급된 때로부터는 앞서 우리가 30세, 40세가 가입했던 그분들이 65세 때부터 받는다는 명목 가치, 네, 네. 액수, 그 금액이
그때부터 10년 뒤에도 같은 돈, 20년 뒤에도 같은 돈. 그게 문제네요. 그게 문제죠. 80만 원 그러면 받으면 20년 뒤에도 80, 지금부터 80이 35년 뒤에 80인데 맞습니다. 이것도 떨어지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35년 전 또는 25년 전의 돈 가치와 지금 돈 가치를 비슷하게 한번 추정을 해보자고요. 최저임금만 하더라도 35년 전이니까 1988년이잖아요. 네. 그때 최저임금 제도가 처음 나왔대요. 저도 이제 알았는데 그때 시간당 최저임금이 460원이었다고 하는데 올해 2023년 35년이 지난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이 9,620원. 월로 따지면 200만 원이 넘어요, 조금. 그러면 35년 동안 최저임금은 무려 20배 이상이 상승했죠. 물론 최저임금 제도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도 있고 기업과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또 협의의 문제도 있고 등등 하니까 이것만 가지고 돈 가치를 그대로 따지기는 그렇겠지만 그렇다면 우리가 월급을 따져보면 좋잖아요. 1980년대 때 그러니까 지금부터 35년, 40년 전에 1980년대의 평균 월급이 기업의 규모에 따라서 중소기업이냐 대기업에 따라서 대체로 월급이 평균 15만 원에서 18만 원 정도였거든요. 언제요? 1980년대 때. 지금 라떼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마 이 방송 듣는 분들 중에 이때 월급 생활을 했던 분도 계실 거예요. 네, 자, 그리고 그때 서울 아파트 한 채가 음. 1,200만에서 1,500만 원 했대요. 서울 아파트 한 채 평균 가격이 지역에 따라 다르겠죠. 그러면 1990년대 때,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25년에서 30년 사이, 그때는 이 신입사원 평균 월급이 기업의 규모에 따라서 30만에서 50만 원 정도, 대체로 대기업은 한 50만 원, 네. 중소기업은 뭐 3, 40만 원 이랬단 말이에요. 10년 동안 한 두세 배 올랐네요. 그렇죠. 10년 동안 80년대, 90년대를 따지면 한 두세 배 올랐지만 네네네. 지금을 따지면 네. 지금 요즘 중소기업 신입 사원 2,300만 원. 네, 그죠? 연 3,000원. 그 다음에 또 대기업 신입 사원은 5,000 정도. 4,000, 5,000. 네, 4,000. 근데 그것을 따지면 무려 10배 가까이 오른 거죠. 그죠? 또 1990년대에 압구정 현대아파트 33평이 1억 5천만 했대요. 네. 1990년대 때. 자,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돈 가치가 얼마나 25년, 30년 동안 얼마나 크게 떨어지는지 심지어 돈 가치가 같은 기간 동안 10분지 1로 떨어진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앞서 우리가 보았던 사례 35년 뒤에 3배를 받네. 네. 근데 돈 가치는 35년 뒤에 10분의 1로 떨어지는데 그렇죠. 또 25년 뒤에 2배를 받네. 네. 근데 25년 뒤에 돈 가치는 10분의 1 가까이 떨어지는데. 그죠? 네네네. 자, 이런 것을 같이 비교를 하고 판단해야 된다. 뿐만 아니라 연금 지급 기간 동안에 돈이 늘어나느냐, 불어나지 않느냐, 안 늘어난다. 저 이게 더 큰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가장 큰 문제죠. 이게 30년 가장 모은 돈이 작지 않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지급하는 연금액이 변함없이 평생 지급되는데 변함없다는 건 참 좋은데 네. 변함없다는 건 좋은데 돈이 변함없이 같은 금액이 지급되면 네. 아까 우리가 25년, 35년 돈 가치를 한번 생각해 봤지만 점점 더 벌어지는 거죠. 45년 전, 55년 전, 그죠? 형편없이 돈이 형편없이 가치가 떨어진다. 그래서 이 초장기 연금 상품은 중간에 찾는 아까 우리가 시작할 때 네. 5년짜리 만기 고금리 저축성 보험이 아니에요. 네. 그거는 정기예금하고 비슷하죠. 네, 찾을 수 맞습니다. 있으니까. 연금보험은 완전 다른 거다. 음. 그래서 수십 년 뒤에 돈 가치를 따져봐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나한테는 맞아. 그럴 수 있죠. 하시면 어쩔 수 없지 네, 뭐. 네. 어쩔 수 없는데 내용은 분명히 하긴 하자는 건 내용을 네. 알고 내한테 맞는지 선택하시라라는 네. 뜻입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7% 연금보험에 대한 달리 확정, 연금보험에 대한 문의가 저한테도 많은데 참 답답해요. 왜 보험회사는 2배, 3배만 이야기하고 돈 가치는 이야기하지 않는지 네. 왜 고객들을 바보로 만드는지 정말 답답하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고객들이 판단하셔야 되지 뭐 맞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죠? 팔아야 되는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제 좋은 이야기만 해야 되니까 네. 이것을 꼭 구분해서 판단하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길게 이야기해 주셨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시장에서 7%라고 했을 때 자기 때 맞으면 해도 된다 생각이 되는데 맞아요. 예. 오늘 이야기 들어보니까 좀 이런 이야기까지 같이 예. 네, 30년, 40년대 이런 장점도 있지만
이런 단점도 있다. 맞습니다. 이걸 알고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것 때문에 좀 여러분들에게 공유해 드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고 잘 판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데나리온의 정보가 도움되길 바라고요. 저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